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기능학 의사 닥터준호입니다. 오늘 제가 진료실에서 많은 분들에게 권유해드리는 사과식초, 영어로 하면 애플 사이다 빈인 거죠. 이것의 6가지 이론점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중과 콜레스테롤에 관심 있는 분들은 주의 있게 들어보세요. 많은 병들은 사실은 위장 건강과 연관이 있습니다. 정말 많은 병들이 그래요. 특히 이제 알러지, 그러니까 아토피, 습진, 알러지성 결막염, 피부질환, 가려움증, 두드러기 뿐만 아니라 자가면 질환들, 루푸스, 광기성 척추염, 무슨 쇼그렌 증후군, 류마티스, 섬유근육통, 쇼그렌, 많은 그 자가면 질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위랑 장의 건강과 연관되는데 이 애플사이다 식초가 위산 저하를 교정시키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위산 저하증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사실 음식이 빨리 내려가지 않고 여기 멈춰 있고, 왜냐면 산이 부족하니까 오래 머물러 있어서 역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산이 많으니까 내려가지 않고 자꾸 역류가 되는데 위산 억제제를 먹으니까 영양소라든지 미네랄 흡수는 더 안 되고 계속 영양 결핍이 오게 되고 분해되지 않은 음식물들이 내려가다 보니까 장에서 자꾸 자극을 주고 그래서 전신 염증이 오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을 제일 먼저 교정할 때 쓰는 게 이제 뭐 베타인 펩신도 있지만 사과식초를 같이 드시라고 말씀 많이 드립니다. 뭐 물론 비타민C 가루도 산성이기 때문에 비타민C 가루를 써도 돼요. 근데 사과식초도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내거든요. 사과식초를 보통 한두 테이블 스푼 정도, 그러니까 작은 티스푼이죠. 그거를 식전이나 식간이나 직후에 물에 타서 이렇게 드시게 되면은 이게 위산 역할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가 빨리 일어날 수 있게 도와줘요. 그러니까 음식물이 위에서 머무르는 시간을 줄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역류성 식도염이 사라지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의 위의 알칼리성이라든지 헬리코박터라든지 뭐 위축성 위염이라든지 장성폐화성으로 위가 좀 손상을 입은 분들은 처음에는 적은 용량으로 시작하시고, 왜냐면 처음부터 고용량으로 드시면 속이 약간 부딪힐 수 있으니까. 근데 저용량으로 먹다 보면은 점점 익숙해지시거든요. 그럼 나중에는 놀라운 위의 어떤 증상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약이 필요 없어지는 거죠. 위산 억제제 드시고 나서 위가 좋아져서 약을 끊고 이런 분들은 많이 없고 계속 달고 드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사실은 음식이 빨리 내려가지 않아서 오는 역류 증상입니다. 그래서 위산이 분비가 돼서 음식이 내려가서 속이 편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우리 몸에 칼슘, 마그네슘, 셀레늄, 아연 같은 미네랄이나 아미노산, 단백질 이런 것들이 흡수가 잘 된다는 뜻도 됩니다. 그리고 B12 같이 위에서만 흡수를 할 수 있는 특정한 영양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위가 안 좋은 사람들은 B12 결핍이 있어서 악성빈혈도 오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은 위산 분비가 떨어진 게 특징적이죠. 악성빈혈 같은 경우가 있는데도 모르는 분들이 참 많고요. 특히 위 전절제 수술하신 분들은 반드시 B12를 따로 주사를 맞거나 설화정으로 뭐 드셔줘야 되는데 사과식초가 이런 것들을 도와준다. 그러니까 위산 분비를 도와준다. 두 번째는 위에 들어온 음식들에는 균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외부에 노출돼 있었고 손으로 막 만져서 조리하기도 하고 하니까 균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위산의 역할은 그런 균들을 제균하는 역할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균들이 제균이 안 되고 장으로 내려가면 소장 내 과다균 증식, 그러니까 SIBO 증상이라든지 그냥 증상으로 봤을 때는 가스나 배가 빵빵한 증상들이 계속 옵니다. 이런 분들도 꾸준하게 비타민C나 사과식초를 드시면 증상이 완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제 생긴 균들은 치료를 하셔야겠죠. 세 번째는 아까 좀 얘기했던 그 역류 증상인데 우리 몸보다 위 안은 평상시에 1000배 이상 더 산성인데 산성이 돼야지 음식을 빨리 내릴 수 있고 산성이 돼야 식도의 괄약근이 조여집니다. 근데 식도의 괄약근이 조여지지 않으면 역류 증상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위가 정상적으로 산성을 띠게 되면 괄약근이 조여지기 때문에 역류 증상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은 역류가 느껴지면 역류가 안 돼서 위산이 안 나온 약을 드셔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위를 알칼리성으로 만드는 음식들, 너무 많은 탄산수라든지 가공식품이라든지 이런 걸 줄이고 사과식초나 베타인 펩신 같은 걸 드시면 오히려 위산 역류가 줄어듭니다. 네 번째는 소화에 중요한 담즙과 췌장 분비에도 이 사과식초가 도움이 되는데 췌장과 담즙이 한 역할은 단백질과 지방을 소화시키는 거죠. 이상하게 나는 고기만 먹으면 변이 안 좋아, 지방을 먹으면 소화가 안 돼, 이런 분들은 췌장의 효소가 분비가 안 되는 거니까 이럴 때도 사과식초가 도움이 되십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혈당 조절과 체중 감소인데요. 이 사과식초의 혈당 조절과 체중 감소에 대한 논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에 나온 펑셔널 푸시라고 하는 저널을 보면은
두 그룹으로 나누고 두 그룹 다 250칼로리씩 줄여서 먹게 했습니다. 3개월간. 그리고 한 그룹에는 사과식초를 하루에 2테이블스푼, 2티스푼을 먹게 했어요. 그러니까 30cc죠.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닌데 3개월밖에 안 했는데 사과식초를 먹은 그룹이 체중, BMI, 엉덩이 둘레, 내장 지방 지수가 다 떨어졌습니다. 칼로리만 제한한 그룹보다 체중은 2kg 정도 더 빠졌고요. 그러니까 칼로리를 똑같이 제한했지만 사과식초를 먹은 그룹이 2kg가 더 빠졌다. 그다음에 BMI도 0.6이 더 떨어졌고, 그다음에 내장 지방은 4kg 가까이 더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칼로리 제한을 했어도 인슐린을 낮추는 기능이 있는 사과식초를 먹은 그룹이 내장 지방이 4kg 더 빠졌다는 얘기죠. 3개월 만에.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저도 사과식초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3-4번씩 먹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4년에 다이아비티스 케어라고 하는 저널에 나온 건데요. 이거는 20cc의 식초와 40g의 물, 그 다음에 사카린 1테이블스푼을 섭취하게 하고 반대 그룹은 플라세보를 섭취하게 했죠. 그러니까 그냥 식초랑 물 대신에 딴 걸 먹게 한 거죠. 그 다음에 2분 뒤에 하얀 빵, 베이글빵, 그 다음에 오렌지 주스 이런 걸 먹게 했어요. 총 87g의 탄수화물을 먹게 했는데 결과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메포민과 비슷한 기전으로 대조군보다 식후에 당뇨 수치, 인슐린 저항성 이런 것들이 다 떨어졌어요. 그리고 당뇨가 있었던 그룹이나 당뇨가 없었던 그룹이나 다 혈당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당이 있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고 체중을 감소하는 분들에게도 되게 중요한 아이템 중에 하나가 애플 사이다 식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다른 논문들도 많습니다. 다 언급은 안 하겠고요. 그다음에 6번째 효과는 콜레스테롤 저하 효과가 있는데, 콜레스테롤 저하 효과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논문에서 콜레스테롤도 측정을 했었거든요. 총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LDL이 다 떨어지게 나왔고, 그 다음에 HDL은 올라가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 논문에서는 특별하게 식단을 칼로리만 250kcal 제한한 거 외에는 다른 거 한 게 없거든요. 근데 콜레스테롤 이렇게 떨어졌다는 건 굉장히 좋은 거고, 중성지방 사실 살찌는데 제일 중요한 건데 대조군보다 한 100 정도 더 떨어졌습니다. 100. 그 다음에 HDL은 4 정도 더 올라갔고, LDL은 한 18 정도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결과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걸 참조하시고, 콜레스테롤에 대한 다른 논문을 보면은 2010년도 논문을 봐도 이 경우는 2형 당뇨 환자들에게 하루에 역시 2테이블스푼의 사과식초를 주고 총 콜레스테롤, LDL, 뭐 중성지방 이런 걸 봤는데 이 세 개 다 개선되고, 그다음에 체중은도 감량됐습니다. 그러니까 콜레스테롤로 고생하거나 당뇨 전 단계, 혈당 상승, 인슐린 저항성, 그다음에 비만 이런 게 있는 분들, 물론 저탄고지 식사도 중요하지만 이런 사과식초를 같이 먹는 게 굉장히 체중 감소와 콜레스테롤을 좋게 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런 걸 알 수 있고요. 근데 우리가 이런 논문으로 유추해 볼 수 있는 거는 인슐린 저항성이 있거나 단거나 정제 탄수화물 많이 먹으면은 중성지방이나 총콜레스테롤 올라가고 좋은 HDL은 낮아지는구나. 왜냐하면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 그런 인슐린이 낮아지고 인슐린 저항성이 사과식초로 개선이 되니까 그런 모든 콜레스테롤 수치들이 안 좋은 건 내려가고 좋은 건 올라가는 수치가 나왔다는 게 그걸 반영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걸 잘 기억하시고 참조하셔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실천하셔서 모두 건강한 병원 탈출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줄 시작할게요. 다음에 뵐게요. 안녕.